안녕하세요, 유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전 방송 워크플로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방송 기술도 좀 다뤄봤고요. 장비에 대한 특징들을 위주로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할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방송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교회라고 해도요. 건물 구조가 다르고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가장 중요한 예산도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이렇게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사기꾼일 확률이 아무튼 그래서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실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과 구축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최적의 방송 워크플로우를 구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워크플로우에는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신제품에 대한 정보들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전에는 복잡하게 구성돼야만 했던 것들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서 워크플로우가 상당히 단순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광고만 보면 이거 하나로 다 끝날 수 있겠구나 싶었던 장비들이 실제로 쓰려고 하면 불편한 부분이 많은 그런 면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의 제목을 실전 방송 워크플로우로 잡은 거예요. 실전에서 과연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나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장비는 뭘 쓰면 된다, 카메라는 뭘 사용하시고 스위처는 뭘 쓰시고 마이크는 이 모델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해당되는 장비들을 근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소형 교회와 소규모 강당에 적합한 워크플로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소규모 교회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왜 이런 작은 규모의 솔루션에 좀 더 집중하냐면 중대형 교회 이상이나 방송국, 대형 강당 같은 곳은 이미 전문가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충분히 방송 장비의 워크플로우를 꾸미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대형 사이트 구축에 대한 부분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중대형 이상의 사이트 구축에 대한 최신 트렌드도 충분히 소개는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업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규모의 방송 시스템은 별로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방송 솔루션을 꾸며야 하는 소형 교회나 강당, 학교 이런 곳들은 그냥 사용자들끼리 아름아름 정보를 공유해서 워크플로우를 구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꼭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분들이 경험하신 한계 내에서만 워크플로우가 작성되게 되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유통되기도 하고요. 비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게 돼서 비용은 비용대로 깨지고 작업은 작업대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방송 워크플로우 소규모 교회와 강당에 대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비 구성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구성이죠. PTZ 카메라 한 대와 PC 한 대를 이용해서 각각 비디오 영상과 PPT 화면을 입력받고요. 이것을 스위칭해서 현장에 전광판으로 내보내고 오디오 믹서를 통해서 마이크로 들어오는 음향까지 합해서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를 하고 레코딩하는 솔루션까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꾸미지는 못할 거예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카메라가 3대로 늘어나고요. 나머지 구성은 동일합니다. 아마 이 정도 규모면은 웬만한 소규모의 교회나 학교, 강당 같은 곳은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4K에 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황당한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 내가 가진 아이폰에서도 4K 촬영이 되는데 그렇게 싸고 간단하게 꾸밀 수 있는 라이브 4K 중계 시스템을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4K를 촬영해서 그것을 NLE에서 지지고 볶고 편집을 해서 4K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과 4K로 라이브 방송을 중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앞에서 질문하셨던 분 말처럼 요즘 사실 아무 핸드폰으로나 찍어도 4K 촬영은 가능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4K 라이브 방송 중계는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4K 카메라를 장거리 연결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4K 전용 스위치
스위처, 4K 자막기, 4K 레코더, 4K 인코더, 4K 전광판과 컨트롤러, 4K 전용 컨버터까지 워크플로우에 넣어야 하는데 이게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 다 4K로 찍던데 우리도 4K 한번 해보자 라고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유튜버 몇 명 모였다고 해서 방송국을 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4K 작업을 하시려면 돈이 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제법 많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오늘 시간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구성도를 하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장비들이 어떻게 연동되고 작동하고 배치돼야 되는지까지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부터 보시죠. 이번 구성도에서 사용된 카메라는 VMPTG의 B51입니다. 1080 60p, 그러니까 풀 HD 출력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광학 20배 줌을 사용하기 때문에 웬만한 규모의 교회나 강당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3G SDI와 HDMI가 동시에 출력되고요. USB 출력과 IP 출력이 함께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POE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랜선으로 전원을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별도로 전원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원하는 위치에 카메라를 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원 공사를 함께 해야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기 공사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랜선 하나 까는 건 간단한 일이지만 전기를 따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POE가 지원되는 카메라를 쓴다는 것은 특히 자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성도에서 우리는 카메라에 랜선 하나로 전원 공급과 컨트롤러 연결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에는 랜선하고 HDMI 케이블 딱 2개만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할 거냐는 거죠. 카메라 배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한 대라면 어디에 달아야 할까요? 당연히 중앙이겠죠. 이것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측면을 메인샷으로 가져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카메라가 2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의견이 좀 나뉩니다. 왜냐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카메라가 2대니까 하나는 중앙에 놓고 하나는 측면에 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2대 다 중앙에 설치하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전면샷을 중심으로 방송이 진행이 돼요. 만약에 교회 강대상이나 강당에 있는 연단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메인으로 촬영이 되는 대상은 바로 말하는 사람, 즉 스피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은 스피커를 확대한 화면을 보여줘야겠죠. 그 다음으로 많이 보여주는 샷은 뭐가 될까요? 바로 전경샷입니다. 그것도 가운데에서 보는 전체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2대의 카메라를 다 전면에 배치해서 하나는 확대된 스피커의 샷으로 하나는 전면 샷으로 배치를 하고요. 이 2개의 앵글을 서로 스위칭하는 것으로 방송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3대 이상의 카메라를 쓰시는 경우에만 세 번째 카메라로 다른 앵글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카메라는 현장에서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의 반대쪽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야 카메라가 3대가 아니라 5대, 10대의 카메라를 설치하면 더 좋겠죠. 다양한 앵글을 얻어서 마치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처럼 좀 더 재미있고 신선한 화면 구성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죠. 카메라가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만큼 카메라 구입 비용도 들어가고요. 설치 비용도 들어가고 스위처도 더 큰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운영 인력입니다. 카메라가 3대가 넘어가면 한두 명이 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카메라 컨트롤을 위한 추가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숙련된 사람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소규모 방송 솔루션이라면 카메라 3대 정도를 권장해 드립니다. 카메라 설치에서 설치되는 위치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설치될 벽이 얼마나 견고하냐는 거예요. 제대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벽에 전용 브라켓을 써서 카메라를 설치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석고판으로 된 가벽이나 석고보드 천장 이런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아주 작은 진동에도 카메라가 흔들거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쓰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PTZ 카메라
카메라에서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 많지 않고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벽에 카메라를 설치하시던가 벽을 보강하시던가, 그것도 안 된다면 아예 삼각대를 놓고 카메라를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